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퀵마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마스크는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지금까지 선택 영역을 우리가 지정을 했던 그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자, 브러쉬로 색을 칠한 그 영역을 제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인데요. 머리카락이나 짐승의 털 같은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선택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살펴보기 위해서 학습자료 폴더에 이미지 14번 이미지를 불러왔는데요. 자, 지금의 이 이미지를 보면은 뒷배경 검정색이고, 그죠? 배경 검정색이고, 자, 그리고 이제 모델이 살짝 여기 측면으로 서 있는 모습인데, 머리카락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머리카락 부분,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기존에 이제 펜 툴이나 그 밖에 뭐 매직 완드 툴 뭐 등등을 사용을 해서는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퀵 마스크를 이용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직 완드 툴을 한번 사용을 해서 검정색 부분을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러면 선택이 검정색 부분이 선택이 됐는데 머리카락 부분이 확대를 해보면 이 부분은 그죠? 정확하게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섬세하게 선택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퀵 마스크라는 것을 이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D 키 눌러서 일단 해제를 해주고요. 퀵 마스크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툴바 맨 아래쪽은 아니죠. 맨 아래쪽은 사실 이 스크린의 모드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 자, 풀 스크린 모드로 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풀 스크린 형태가 좀 바뀌었죠. 자, 그래서 메뉴바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스탠다드로 오면은 다시 메뉴바가 다시 나타나고요. 자, 풀 스크린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포토샵의 모든 메뉴와 툴들이 없어지고요. 자, 지금 작업에 사용이 되는 워크 에리어죠. 작업 영역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죠? 자, 지금처럼 이제 모든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작업 영역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일이 이제 작업 도구 툴을 선택을 하거나 특정 메뉴를 사용을 해야 할 경우엔 상당히 좀 불편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축키를 외워두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 웬만한 것은 이제 단축키가 머릿속에 있죠. 단축키를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F키를 눌러주면은 영문 모드에서 F키를 눌러주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고요.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십시오. 자, 위쪽에 이 부분이 이제 퀵 마스크 모드인데요. 자, 퀵 마스크 모드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면은 이제 켜진 상태가 됐고요. 이제 브러쉬 툴 선택을 해줍니다. 브러쉬 툴. 자, 브러쉬의 크기 뭐 적당한 크기로 해주고요. 경계가 좀 부드러운 브러쉬 사용을 해줍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의 브러쉬 타입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아래 쪽에 다양한 브러쉬의 모습이 있는데요. 자, 둥근 브러쉬 사용을 해봅니다. 됐죠? 자, 브러쉬 크기는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자, 브러쉬에 대해서는 해당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퀵 마스크 상태입니다. 퀵 마스크 상태에서 이제 터치를 해 나가죠. 자, 이렇게 터치. 자, 드로잉을 해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이 칠해지는데요. 투명도는 50% 정도 되죠. 그래서 배경에 사용이 되는 이미지의 모습도 살짝 비춰납니다. 자, 그래서 계속 터치해 나갑니다. 터치해 나가서 자, 여기 부분이죠. 자, 머리카락. 자,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터치를 해 나갑니다. 자, 지금 빨간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영역은 이제 선택 영역에서 벗어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을 칠해 놓으면, 자, 지금의 영역이 이제 선택 영역에서 벗어난 영역, 자, 그리고 색이 칠해지지 않은 영역은 선택 영역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자,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머리카락 부분을 터치하기 위해서 브러쉬의 크기를 좀 줄여줍니다. 자, 줄여줬죠? 자, 확대를 좀 해주고요. 예, 스페이스바를 이동을 해서 조금 더 얇게 해볼까요? 자, 머리카락은 아주 얇죠? 자, 그래서 여기 머리카락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쭉쭉쭉쭉, 자, 이런 식으로 터치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머리카락 부분.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 부분은 얇은 브러쉬로 이렇게 터치해주면은, 이제 나중에 이 터치된 빨간색 이 부분을 이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짐승의 털이나, 자, 이렇게 부분에 삐쳐나온 부분은 이렇게 얇은 브러쉬로 터치를 해 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줍니다. 됐죠? 자, 이렇게 빨간색 영역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퀵 마스크 모드를 해제를 해줍니다. 클릭. 자, 그럼 해제가 됐고요. 해제된 후의 모습을 보니까 빨간색 영역이 아닌 나머지 영역이 선택 영역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 봅니다. 셀렉트의 인버즈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단축키는 Shift, Ctrl I, 즉 Ctrl Shift I 키를 눌러주면은 선택 영역이 반전이 됩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Ctrl X 키를 눌러보면 잘려지게 되겠죠? 자, 아까 브러쉬를 얇게 해서 터치한 그 부분이 머리카락 부분이죠? 그 부분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잘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Ctrl Z키 눌러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주고요. 자, 이렇듯 퀵 마스크를 사용을 한다면 머리카락 같은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경계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볼까요? 자, 셀렉트에 모디파이. 그래서 자, 패더를 사용을 해봅니다. 패더 값은 1 정도로 해줍니다. 오케이. 경계가 좀 부드럽게 선택이 됐고요. 네, Ctrl C 키 혹은 X 키 눌러서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큐멘트 뉴를 통해서 만들어주고요. 리졸루션이 72네요. 자, 지금의 이 수치는 이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뭐 연습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오케이. 자, Ctrl V 키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면은 자,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머리카락 부분이 이렇게 역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여하튼 이 얇은 머리카락 부분은 지금처럼 퀵 마스크를 통해서 그 부분을 터치를 해서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퀵 마스크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퀵 마스크는 뭐 그 밖에 또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이 되죠. 나중에 뭐 예제 강좌를 통해서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퀵 마스크가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일 오픈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한번 불러볼까요? 자, 그린 스크린이라는 이 이미지 불러옵니다. 열기 적용이 됐고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확대를 해보니까 자, 이 머리카락 부분이죠. 네, 머리카락 부분. 자, 이 부분 역시 정확하게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 사용을 해봅니다. 파인드 엣지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자, 그 기능 사용을 해서 그 부분, 머리카락 경계 부분 정확하게 선택하는 또 다른 방법 살펴봅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배경이 전경 이미지와 뚜렷하죠. 그래서 매직 완드 툴을 사용해서 그린 스크린 이 부분을 클릭해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좋습니다. 토글런스 20 정도로 사용했고요. 자, 확대를 해봅니다. 자, 머리카락 부분이 그죠? 조금 깨끗지 않죠? 예. 자, 선택 영역을 반전을 시켜봅니다. 컨트롤 시프트 I 키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을 해주고요. 머리카락 부분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해줍니다. 됐나요? 자, 지금처럼 이제 경계 부분이 깨끗하게 선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리파인 엣지죠. 리파인 엣지를 사용을 해서 이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셀렉트의 리파인 엣지를 사용해도 됩니다. 자, 바깥에 있으니까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게 편하겠죠. 자, 선택을 해주면 자, 선택 영역을 제한 나머지 부분이 흰색으로 바뀌었고요. 자, 이제 리파인 엣지 설정 창을 통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위쪽에 비유의 모습을 보니까 현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쇼 레디어스를 사용하면 이제 우리가 리파인 엣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정을 원본의 이미지 없이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오리지널 사용하면 이제 오리지널 형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엣지 디텍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크기죠. 경계의 엣지의 경계 부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저스트 엣지를 사용을 해서 경계를 부드럽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방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해서 변화되는 모습 비교를 해 보시고요. 자, 브러쉬가 너무 큽니다. 브러쉬가 좀 줄여주고요. 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죠? 엣지. 자, 문제가 되는 엣지 부분, 그 부분을 자, 터치를 해주면 되겠죠? 브러쉬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쭉 자, 터치를 해 나가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터치. 자, 그러면 경계 부분 실제로 그린 스크린으로 사용이 됐던 그 경계와 이미지의 배경과 경계의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으로 자연스러운 엣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 부분도 문제가 되죠.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 이 부분도 자, 경계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 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면 되겠죠. 자,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자, 이 부분도 자, 이렇게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좀 축소를 해주고요. 자, 여기 이 부분 자, 됐습니다. 조금 없어졌죠? 자, 특히나 이제 머리카락 부분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리파인 엣지를 통해서 경계 부분을 이제 터치를 해줬다면 이제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OK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이전과는 이제 선택 영역이 조금 달라졌죠. 자, 컨트롤 Z 키를 눌러보면 이제 이전에는 머리카락 밖에서 선택 영역이 이루어졌다면 컨트롤 Z 그러면 리파인 엣지를 통해서 자, 머리카락과 배경의 경계가 보다 뚜렷하게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선택 영역을 만들 때 경계 부분은 여기 리파인 엣지를 통해서 경계 부분을 보다 섬세하게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어 나아가면 되겠고요. 선택 영역은 선택된 영역에 대해서만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자, 그 선택 영역에 대한 이해 확실히 해 주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택 영역을 이용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미지를 하나 불러볼까요? 오픈 됐고요. 어떤 이미지? 자, 이미지 17번 하나 불러와 봅니다. 17번 열기 적용이 됐고요. 흰색 배경으로 한 모델 사진인데요. 이쁘네요. 그죠? 자, 근데 다리를 보면 전체적으로 좀 그죠? 다른 신체에 비해서 뭔가 좀 어색합니다. 일명 뭐 쇼다리라고 하나요? 예, 다리 부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리 부분만 좀 길게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보통 연예인들 그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포토샵으로 보정을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다 보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뭐 허리 라인이라든지 턱이라든지 뭐 등등 보정을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이러한 다리 부분, 그죠? 짧은 다리 부분을 늘려주기 위해서도 선택 영역이라는 게 또 필요하겠죠, 당연히. 자, 그 부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간단하죠? 자, 사각형 선택 툴을 이용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늘려줄 부분을 쭉 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손 부분 바로 아래까지만 선택을 해줍니다. 됐나요?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늘려주면 되는데, 선택 영역에 대한 변형을 하기 위해서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을 하면 보다 효과적인데요. 컨트롤 T 키 기억하십시오. 컨트롤 T. 예, 컨트롤 T 키 눌러보면, 자, 선택 영역이 지금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선택 영역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데,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이제 변화를 주면 됩니다. 자, 가령 지금은 좀 길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쭉 길게 해주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늘어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자, ESC 키 눌러서 해제를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도큐멘트, 즉 캔버스의 크기를 좀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캔버스 사이즈 선택을 해주고요. 자, 키워볼까요? 자, 세로에 대해서만 키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죠. 하이트. 하이트 현재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데 뭐 편한 단위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한 1500 정도 키워주고요. 자, 원래의 캔버스 도큐멘트 크기가 이제 커집니다. 커지는데, 자, 커지는 이제 중심점이 필요하겠죠. 기준점. 자, 현재는 지금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하이트가 아까 900 얼마였는데 1500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자,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늘려준다면 사방으로 위아래로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현재는 아래쪽 부분만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위쪽으로 해줍니다. 위쪽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해주면 이제 위쪽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커지게 되겠죠. 자, 이처럼 캔버스 사이즈의 크기를 설정을 할 때 설정이 되는 그 중심 기준점은 여기 앵커의 포인트를 위치를 클릭해서 정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현재는 요 위치입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아래쪽에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Alt키 눌러서 조금 축소를 해서 전체 모습이 보이도록 해주면, 자, 아래쪽이 이렇게 확보가 됐죠. 자, 다시 선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사각형 선택 도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유있게 쭉 들어가서 손 아래쪽 부분까지 해줍니다. 됐죠? 자, 이제 컨트롤 T 키 눌러봅니다. 자, 그리고 쭉 늘려줍니다. 자, 늘려주면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선택된 영역만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또 역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늘어날 때의 기준점. 현재, 자, 여기 포인트가 여기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요 기준으로 해서 늘려주거나 축소를 해주게 된다면, 축소를 해주게 되면은 항상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점을, 자, 지금은 여기는 변화가 생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좀 되돌아가야 되겠네요. 자, 히스토리 열어놓고요. 해제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ESC 됐죠? 됐고요. 자, 컨트롤 T 키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중심점을 위쪽에다가 딱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늘려주면은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겠죠? 적당한 길이만큼 늘려줍니다. 일단 자, 늘어나는데 이 발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죠? 발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발은 좀 다시 원래대로 줄여줘야 되겠죠? 일단 전체 길이 늘려준 다음에 엔터 키를 쳐서 이제 적용을 해주고요. 자, 컨트롤 D 키 눌러서 해제를 해보면 일단 전체 길이는 늘어났고요. 이번엔 다리 부분.
자, 다리 부분 다시 한번 선택 영역으로 해주고요. 컨트롤 T 키 눌러서 자, 역시 센터. 자, 이동 점은 자, 여기 중심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줄여주면 자, 발목부터 발끝까지만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해줍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엔터 키 눌러서 적용을 해주고요. 컨트롤 D 키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길이가 늘어났죠. 다리 길이가. 자, 전체적으로 이제 비율이 맞죠? 자, 다시 크롭 툴을 사용을 해서 불필요한 영역은 딱 해주고 엔터 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자, 확대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전과는 다르게 다리가 아주 길어졌습니다. 늘씬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율이 이제 조화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처럼 선택 영역은 특정한 그 영역에 대해서만 변형을 주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거. 자, 이 부분 다시 기억을 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 밖에도 선택 영역을 통해서 다양한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요. 역시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강좌에서 또 살펴볼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예제죠. 예, 튜토리얼 예제를 통해서도 또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 강좌 또 착실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퀵 마스크를 통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는 방법, 그리고 파인 엣지를 통해서 경계 부분을 또 선택을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